자, 여러분, 해리포터에 나오는 거대한 괴물뱀 바실리스크 기억하시죠? 바실리스크의 눈을 거울이나 물을 통해서 반사해서 마주치면 그 즉시 몸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 석화 마법이 현실 세계에도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위치한 핏빛 호수, 나트론 호수입니다. 이곳을 찾은 수많은 동물들은 마치 석화 마법에 걸린 것처럼 돌처럼 굳어버리고 썩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 새빨간 죽음의 호수에서는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 호수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사건은 바로 사진작가 닉 브렌트의 사진 덕분이었어요. 사진작가 닉 브렌트는 아프리카 야생동물의 장엄함과 파괴를 다룬 3부작 사진집을 기획 중이었어요. 브렌트는 마지막 3부의 핵심 컨텐츠를 위해서 소홍학 최대 번식지라고 알려진 나트론 호수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가 촬영을 시작했을 때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나타났어요. 촬영 현장에서 박쥐, 독수리, 제비, 비둘기, 작은 참새 등등 수많은 동물들의 천연 미라가 널려 있었거든요. 이렇게 발견된 수많은 사체들은 마치 완벽하게 만들어진 작은 조각상처럼도 보였어요. 이 광경은 정말 기이했어요. 보통 동물이 죽으면 포식자가 먹어치우고 벌레가 먹어치우고 마지막으로 미생물들이 분해해서 뼈만 남거나 흔적도 안 남잖아요. 그런데 이곳의 동물 사체들은 박제된 것처럼 깃털의 결, 부리의 날카로움, 심지어 눈꺼풀의 주름까지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마치 그리스 신화 속 메두사의 눈을 마주친 것처럼요. 이 광경은 닉 브렌트에겐 최고의 영감이 되었어요. 브렌트는 널브러져 있거나 진흙에 반쯤 파묻힌 동물 사체들을 조심스레 집어 올려서 마치 동물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포즈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닉 브렌트는 2013년 황폐해진 땅을 넘어서 라는 사진집을 출간하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인터넷에 풀리자마자 전 세계 대중들은 완전히 폭발적으로 반응했어요. 닿기만 해도 돌로 변하는 저주받은 호수가 있다? 아프리카에 실존하는 메두사의 호수가 있다고? 해외 유명 언론들, 수많은 블로그들은 앞다퉈서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사람들은 사진을 퍼다 나르면서 거대한 인터넷 괴담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나트론 호수는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자, 그렇다면 대체 이 호수의 정체가 뭐길래 동물들이 이렇게 굳은 채 썩지도 않고 죽어버린 걸까? 1960년 영국의 지질학자 제이비 도스는 나트론 호수 옆에 있는 올도이뉴 랭가이 화산을 탐사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화산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탄산나트륨,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나트로카보나타이트라는 특이한 용암을 내뿜는다는 거예요. 대체 왜 전 세계에서 이곳만 나트로카보나타이트가 나오는 걸까? 이곳은 동아프리카 대지구대의 중심이라서 대륙이 양옆으로 찢어져요. 이때 대륙이 찢어질 때 지하 아주 깊은 곳에 있는 희귀한 성분들이 지표면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이곳의 용암은 세계 유일 탄산나트륨,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거예요. 또 이 용암은 온도가 약 510도씨로 아주 낮아서 시뻘건 불덩이 같은 이런 용암 색깔이 아니라 검은 기름이나 진흙처럼 흘러내렸어요. 그러다가 공기 중에 수분하고 반응하면 단 몇 시간 만에 새하얗게 변해버리죠. 이렇게 하얗게 굳은 용암은 우리가 흔히 쓰는 베이킹소다나 세탁소다와 같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 이 천연소다 가루들이 빗물에 녹아서 그대로 나트론 호수로 콸콸콸 흘러들어갔던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우리가 빨래할 때 쓰는 양잿물이나 표백제 있죠? 완전히 그 이상이에요. 이 호수물은 pH 10.5에 달하는 강알칼리성이거든요. 만약에 이 호수물에 손을 담근다? 이거는 펄펄 끓는 기름에 손을 넣는 것만큼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강한 알칼리 성분이 피부의 단백질을 즉시 분해하고 피부지방층을 비누처럼 녹여버릴 거예요. 이 호수물에 닿는 순간 화학적 화상을 입어서 세포는 파괴되죠. 이걸 쉽게 이해하자면 겨울철에 제설 작업할 때 길가에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이때 강아지들이 산책을 나가거나 한다면 강아지의 발바닥에는 화상을 입게 돼요. 이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만 나트론 호수는 훨씬 더 강력한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나트론 호수가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동물들을 죽인 건지 알아봅시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이 호수가 위험하다는 거는 주변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왜 동물들이 굳이 여기까지 와서 죽어주는 걸까?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의 호수는 바람이 불면 잔물결이 일고 빛이 물속으로 산란돼서 호수의 바닥이 어느 정도 들여다보일 겁니다. 하지만 나트론 호수는 다릅니다. 화산에서 쏟아져 나온 엄청난 양의 염분 또 탄산염 때문에 나트론 호수의 물은 일반 물보다 밀도와 점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 표면은 아주 매끄럽고 또 단단하고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마치 수은 거울처럼 말이에요. 날아다니는 새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새들이 이 호수를 본다면 텅 빈 공간이나 하늘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게 새들이 착각하고 호수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진짜 비극은 호수 수면에 부딪힌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강알칼리성 물에 빠진다는 건 말 그대로 단백질을 녹여버리는 화학약품 통에 빠진 거랑 똑같아요. 물에 닿자마자 이 독한 성분들은 새들의 눈과 피부를 덮쳐버립니다. 특히 눈동자의 단백질이 즉시 하얗게 변성되면서 새들은 순식간에 시력을 잃게 되죠. 앞은 안 보이지, 온몸은 화학적 화성으로 타는 듯이 아프지. 결국 고통 속에 허우적대다가 지쳐서 기절하거나 익사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괴한 현상은 사체가 된 이후에 벌어집니다. 원래 동물이 죽으면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번식해서 썩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여기선 사체가 부패하기도 전에 엄청나게 강력한 비누화 현상, 탈수 현상이 동시에 닥쳐옵니다. 일단 이 독한 강알칼리 성분이 사체의 지방층을 마치 딱딱한 비누처럼 굳혀서 원래 형태를 꽉 잡아줍니다. 동시에 엄청난 고농도의 천연소다 성분이 세포 안의 수분을 쫙쫙 빨아들여서 시체를 바싹 말려버려요. 그리고 수분이 빠져나가서 쪼그라든 이 미세한 틈 사이로 호수 속의 소다, 칼슘 결정들이 파고들어서 시멘트처럼 굳어버려요. 결과적으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사체들이 돌처럼 단단한 껍데기를 입은 채 영원히 박제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 때 썼던 방부제 원리랑 똑같아요. 이곳의 동물들도 시간이 멈춘 채 호숫가에 영원한 천연 미라로 남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지옥 같은 나트론 호수에서는 당연히 어떤 생명체도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 호수를 자기 집 안방처럼 편안하게 누비는 녀석들이 있어요. 바로 소홍학이에요. 얘네들은 아예 이 호수 한가운데 둥지를 틀고 새끼까지 키우면서 살아가요. 아니, 닿기만 해도 살이 녹아내린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 먼저 소홍학의 다리는 손톱이나 발톱 성분하고 비슷한 아주 단단하고 두꺼운 각질로 덮여있다고 해요. 그래서 pH 10.5의 강염기성에도 괜찮다고 해요. 다리혈관 구조도 특수하게 발달해서 펄펄 끓는 호수의 열기가 몸통으로 올라오는 것까지도 최소화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홍학의 다리는 독성과 고온을 동시에 막아주는 특수 안전하인 거예요. 두 번째, 소홍학은 놀랍게도 이 독한 물을 직접 마시기까지 한다고 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보통 동물들은 이 호수물을 단 한 모금만 마셔도 내장이 타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소홍학의 머리에는 염분을 걸러주는 특수한 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관을 통해서 몸속으로 호수물이 들어오면 소금기나 소다 성분을 콧구멍 밖으로 다 배출해낸다고 해요. 세 번째, 소홍학은 밥도 여기서 해결한다고 해요. 소홍학의 부리는 촘촘한 빗살 모양의 필터 구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소홍학은 이 부리로 호수 속의 미생물과 조류를 싹싹 걸러먹는다고 해요. 아, 또 한 가지 신기한 사실. 원래 소홍학의 깃털은 하얀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먹는 붉은 조류 속에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소가 몸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소홍학의 깃털은 선명하고 아름다운 핑크빛으로 변한다고 해요. 진짜 신기하죠? 자, 그래서 전세계 소홍학 개체의 무려 75% 이상이 나트론 호수 한가운데 드러난 진흙섬에서 살아간다고 해요. 소홍학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그 어떤 포식자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소홍학에게는 이곳이 천연 요새인 셈이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나트론 호수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생명체들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이 호수를 핏빛으로 물들이는 스피루리나예요. 아까 전에 홍학이 특수한 필터 부리로 조류를 퍼먹는다고 했잖아요. 이 스피루리나가 바로 그 조류예요. 이 녀석들은 호숫물이 증발해서 알칼리 농도가 더 짙어질수록 더 폭발적으로 번식한다고 해요. 또 스피루리나는 자체적으로 붉은 색소를 띠고 있어요. 이 녀석들이 호수 전체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홍학까지 핑크색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알콜라피아라는 물고기예요. 호숫가 가장자리의 수온은 30-40도를 훌쩍 넘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알콜라피아는 화상을 입지 않는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녀석들의 배변 활동이에요. 보통 물고기들은 오줌을 아가미로 배출하는데 호숫물이 너무 강한 알칼리성이라서 암모니아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고 독이 퍼져서 물고기가 죽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알콜라피아는 진화를 통해서 암모니아를 무해한 요소로 바꿔서 배출해내요. 살아남기 위해서 오줌 싸는 방식까지 통째로 진화시켜버린 거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죽음의 붉은 호수, 나트론 호수, 그리고 이곳에 살아가는 신비한 생명체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여담 하나만 더 하자면요. 우주과학자들에게 나트론 호수는 희망의 장소가 됐어요. 이런 곳에서도 생명이 살아간다면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더 다양한 생명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인 거죠. 대표적으로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가 그래요. 엔셀라두스의 얼음 아래에는 강알칼리성 바다가 있고 열수 분출공도 있고 고염분의 환경이에요. 나트론 호수에 생명이 있다면 엔셀라두스에 생명이 없으리란 법은 없다 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